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입춘적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연산자는 의미를 연산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로는 연산에 관계된 부분, 의미 그대로 어때요? 산수연산, 그리고 비교연산, 논리연산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연산자의 의미를 알고 프로그래밍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사칙연산자는 13세기경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에 사용하는 사칙연산, 산수연산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70% 세일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2만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들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연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만원 곱하기 0.7원, 14,000원. 그러니까 할인되는 가격은 70% 세일이면은 14,000원이 할인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산을 우리가 산수연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2만원짜리 물건을 70% 할인돼서 14,000원 할인되니까 실제로는 6,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 언어에서는 제공하는 연산자에는 우리가 이제 연산, 의미로 산수 연산, 또 비교하는 연산, 또 논리값을 의미하는 연산자 종류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예금을 한번 볼까요?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맡긴 원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원리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자 합니다. 이때 입력돼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예금액, 예차 예금액을 입력하는 거죠. 이율입니다. 연이율입니다. 예금 이율을 5.3%. 기간은 예금한 기간을 연 단위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원금일 기간이 입력하였을 때 원리합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계산 방법입니다. 원리합계입니다. 이제 단리법으로, 우리 이자에는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는 단리법으로는 원금 더하기 원금 곱하기 이율. 자, 이제 5.3%면 5.3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곱하기 기간. 자, 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우리가 이자를 계산할 수가 있고 원리금 합계를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를 원금을 맡기면 총 얼마만큼의 이제 이자가 붙는지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프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연산이란 우리가 이제 식의 나타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한다. 우리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런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수식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언어에서는 수식은 연산자와 피연산자의 조합으로 구성되게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본다면은 바로 연산자, 자, 덧셈이죠. 피연산자, 서로 이제 연산을 당한다 그 뜻이죠. 3 더하기 4가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식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수식이라는 의미는 프로그래밍 작업할 때 수학적 계산에 의한 문장을 수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연산자는 덧셈, 뺄셈 이런 기호를 말하는 것이고 피연산자는 상수, 변수 등이 올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언어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칙연산, 바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야기하는 거죠. 산수연산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수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당이라는 것과 증감, 증가감소, 또 관계, 조건, 논리, 비트, 시프트 등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연산자에는 연산에 참여하는 변수 상수가 올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한번 그림을 봐볼까요?
연산자가 프로그래밍에서 왜 필요할까? 자, 컴퓨터는 복잡하고 어려운 수식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컴퓨터의 장점이죠. 4층 연산 외에도 다른 연산자가 있을까? 크기도 비교하고 논제 연산을 하고 또는 비트 연산도 가능하죠. 이런 다양한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하나의 숫이 여러 개 연산자를 포함한 복잡한 식일 때는 미리 정해진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산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요. 가로 안의 내용이 우선 처리가 되게 돼요. 자, 꼭 기억해 주세요. 가로 안의 내용이 우선 처리가 되고 각 연산자의 상대적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는 산수 연산자보다 나중에 계산이 되게 돼요.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결합성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런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연산자의 우선순위 결합성에 대한 표입니다. 자, 식에는 먼저 계산해야 할 연산식은 이제 가로로 묶어줘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높은 것은 자, 연산자 종류에서 자, 먼저 가로. 자, 우리 이제 가로의 종류도 우리가 이제 가로가 있고 또 대가로가 있고 자, 이런 부분에 꼭 가로 배열이 우리 이제 배열 기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배열은 문자열을 사용할 때 사용했었죠. 그래서 결합성은 자에서 우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항연산자. 자, 우선권입니다. 높은 우선권. 바로 이제 단항연산자를 우선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항연산자로서 산수연산자. 자, 이제 순서를 봐주세요. 바로 곱셈, 나눗셈, 나머지.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우선권은 그러니까 곱셈이 더 우선권을 갖게 돼요. 자, 우선권 꼭 기억해놓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산수 연산자에서 우선권은 곱셈이 더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이제 또 관계 연산자. 바로 이제 크다, 작다 이런 부분이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 이상, 이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자. 참이냐, 이제 우리 그렇지 않나 이런 부분 논리 연산자입니다. 참, 거짓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건 연산자는 의미로 조건. 자, 이제 우리 물음표 들어서 수행할 내용이 바로 조건에 해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할당 연산자. 할당이랑 대입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변수를 대입하는 는 바로 넣어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는 더한 값을 넣어준다. 마이너스는 뺀 값을 넣어준다. 자, 우리 이제 곱한 값을 넣어주는 것. 또 우리 퍼센트의 의미는 바로 나머지 값을 말한다는 것. 자, 나눈 나머지 값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꼭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순대시 모양이고 나머지 값을 이야기하는 것은 퍼센트. 그래서 퍼센트는 나눈 나머지 값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할당 연산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선권의 의미를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사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식의 처리 과정을 우리가 오류를 줄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산수 연산자에는 의미 그대로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칭 연산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사칭 연산은 우리가 이제 곱하기는 그런데 표시할 때 여러분 수학에서는 수학에 표기하고 여기를 꼭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나누기 표시는 슬래시를 한다는 거, 나머지는 퍼센트를 한다는 거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코딩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1번 라인 보겠습니다. 샵 include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포함해라.
자, 입출력과 한 길에 헤더 파일을 넣어주고 int main, 지금부터 이제 메인 함수를 통해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괄호가 이제 본문의 시작 마침을 말하게 되죠. int i는 13. 자, 13을 우리는 이제 넣어주고 i에 j에 5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변수 두 개를 만든 거죠. i와 j를 만들고 i에는 13을 넣어주고, 자, 13을 넣은 것입니다. j에는 5를 넣어준 거죠. 자, printf. 자, 이제 형식에 맞게 덧셈, 뺄셈, 곱셈, 바로 나누기입니다. 나머지 값을 이야기하는 거 퍼센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총 몇 개인가 여러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값이니까 5개잖아요. 첫 번째 값은 덧셈이 되겠죠. 바로 13과 5를 더해주니까 바로 18이 나오게 됐고, 두 번째 값 봐볼까요? i에서 5를 빼줬어요. 빼주니까 13에서 5를 빼니까 8이라는 값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값은 곱셈입니다. 곱셈은 13 곱하기 5니까 바로 65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입니다. 13에서 5를 나누니까 2라는 몫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나눈 나머지 값입니다. 나머지 값은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사칙 연산, 산수 연산 해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식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표시할 때 곱셈은 별표 모양으로 하고, 나눗셈은 쓴듯이로 하고, 나머지 값은 퍼센트로 한다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할당 연산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할당 연산자는 의미대로 넣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넣어준다. 할당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의 수식을 계산하여 왼쪽의 변수에 저장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넣어준다, 대입한다 이런 의미가 할당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오른쪽의 값, 그러니까 우측의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프로그래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include 스탠다드 인풋 앞 헤더 파일을 포함해라. 자, 표준 입력 파일을 포함해라 그 뜻이 되죠. int main, 지금부터 메인 함수를 통해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3번 라인부터 8번 라인까지 본문에 해당하게 되죠. 자, int main. 자, 지금부터 메인 함수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int main하고 호응되는 부분, 대응되는 부분은 return 0과 대응이 되는 거죠. 바로 에러 없이 작동이 되었다는 의미로 return 0을 넣어줍니다. 자, 실제 코딩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int 정수형으로 변수 i에는 13을 넣어주고 j에는 5를 넣어줬어요. 13과 5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제 i와 j에 13과 5의 값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이제 13과 5를 이렇게 담아놨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할당해 주는 거, 넣어준다 그 뜻이 되죠. 그런 다음에 j 의 당긴 값을 다시 i에 넣어줬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i에 13이 있었어요. 그리고 j에 5가 있었는데 다시 j를 i에 넣어주니까 어때요? j의 값이 i에 담기니까 이제 i는 무엇이 담길까요? 처음에는 13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변수는 어떤 변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계속 값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5였지만은 다시 어때요? 5를 i에 넣어주니 실제 i에는 무엇이 순적이 될까요? 바로 최종적으로 이제 항상 여러분 라인 단위로 해석이 되죠. 처음에 13이 있었지만 다시 j 값을 i에 넣어주니까 5가 되는 거죠. 이제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printf 화면에 출력해라. 자, i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했어요. 줄바꿈 더낸, 자, 줄바꿈하고 정수 형식으로 출력해라 이렇게 하니까 i의 값이 5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콘텐츠 수업으로는 첫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영상 강의는 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또 우리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이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실습 시간에 또 코딩으로 익히는 시간에 갖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입력 함수 또 출력 함수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주고 우리가 자유롭게 연산을 수행하면서 또 다양한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방법은 많이 반복해보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익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은 여러분이 집중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이 보통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영상이 가장 집중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목이 좋지 않아서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